대통령은 이런 그 논란이 생기면 나 공소취소 반대합니다. 나 개헌 좋습니다. 그런데 나 연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본인 입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해? 정청래 지도부가 다시 들어서면 사실 이재명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되는 그렇게 거예요. 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뒷받침 잘한다고 오늘도 막 왜 얘기하는데. 그러냐면 왜 정청래 지도부가 들어오면 식물 정부가 되냐면 정부의 가장 큰 결정권은 정책도 있지만 인사예요. 인사를 개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읽혀요. 아유, 조정식 국회의장 어제 폭탄 발언해가지고 엄마 어제 오늘 난리가 아닙니다.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발언? 실언이라고 오늘 뭐 해명도 실언이에요? 하고 막 했던데. 온 거 보고 얘기하던데 뭐. 나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는 뭐냐면 한번 띄워본 거 아니냐 언론에. 이게 첫 번이 아니잖아요. 의장만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김한주 맞아요. 씨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아마 어디 토론회에 가서 국민의 선택 87년도의 국민과 2025년도의 국민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가 일단은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거고 그러려면 공소 취소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임기라도 한 번 더 해갖고 시간이라도 더 벌자. 오래 가면 대통령 잘한다 그러면 다 해결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 속내는 조정식 의장의 속내예요, 아니면 대통령의 속내를 조정식 정무특보 전 정무특보께서 읽고 의장의 신분으로 얘기한 거죠. 대통령의 속내입니까? 전혀 아니죠.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닌데 그 조정식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의장실에서 곧바로 이거는 연임을 얘기하는 것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이 아니다. 네. 현직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말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 실언이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의장실에서 곧바로 실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고에서 읽은 게 아니라 기자가 질문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조정식 정치인이 생각할 수는 있죠. 국회의장으로서. 하지만 국회의장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가장 큰 자리에 있는 분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는 건 분명하고. 조금이요? 아니 근데 이게 실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장동혁 대표나 그 다른 정치권에서 발끈하고 유시민 씨도 발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행 제도에서 헌법을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연임이 불가능해요. 현직 주권자가 대통령이. 그 헌법 규정 아니 주권자가 고칠 수는 있는데 주권자가 고치기 전에 전 과정을 생각하십시오. 200석이 있어야 개헌이 통과가 돼요. 근데 국민의힘이 100석이 넘어요. 개헌 조지선 갖고 있습니다. 개헌에 그 현직 대통령 연임을 설사 담는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그러면 한 40석 줄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늘 제가 얘기했어요. 뭐 안 되는 얘기를 질문을 해? 근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초선 의원도 아니고 정치를 뭐 6선이나 하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속마음으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정치인으로서는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연임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제가 100번 추측을 하더라도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 그거죠. 그건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야죠. 근데 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작금에 벌어지는 대통령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불가능하고 유시민 작가도 가끔씩 발끈할 때가 일부 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대통령 뭐 재판을 취소하고 연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악마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데 그것도 발끈할 이유도 없어요. 아니 근데 안 해요. 아니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그 논란이 생기면 나 공소취소 반대합니다. 나 개헌 좋습니다. 그런데 나 연임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본인 입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렇게 명쾌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거 없겠어요. 재판 5개나 하고 있는데 대통령 임기 종회는 어찌어찌 해서 이제 중지가 됐어요. 근데 대통령 임기 끝나고 재판 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근데 본인 입으로는 못 하는 거야. 근데 측근들이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 심지어 국회의원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소 취소 포럼도 만들고 그랬잖아. 모임도 만들고 했잖아. 공치모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냐고 이렇게 하기도 하던데 그런 게 왜 나오냐 이거지 현실적으로. 과잉 충성이죠. 그걸 과잉 충성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명쾌하게 국정 운영을 하는 최고 책임자가 나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도 없고 그다음에 연임도 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개헌도 늦었어요. 실제로는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때 했어야 돼요. 처음 국정농단으로 헌정사의 최초의 탄핵이 났을 때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때 여야가 합의를 하고 정치권이 개헌을 했어야죠. 근데 개헌을 못 했어요. 그리고 지금 쭉쭉쭉 밀려와서 지금 내년이면 이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인데 40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기본권부터 시작해서 개헌 반드시 할 일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도요 이제 10대 경제 강국이라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성공한 대통령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권한이 너무 많아서 그 권한 때문에 권한을 다 못 쓰는 사이에 친인척과 측근이 들어서 결국은 정치적 부패 사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그랬죠. 박근혜 정부가 그랬고. 네. 그 보수 정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현재까지 제가 봐서는 정권이 보수 무너진 정부만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라고. 제가 잠깐만요. 이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덜하고 많고의 문제 그다음에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의 문제지. 대한민국 정치 한 걸음에 나가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3년차 4년차는 대통령이 힘이 떨어져갖고 아무것도 못해. 식물 대통령 되는데 뻔히 다 알아. 그리고 야당 때는 엄청나게 공격하고 여당 되면 무조건 그거 막기 급급하고 왜 우리가 이런 정치를 하고 있어야 되냐고. 그런 정치를 왜 하냐면요. 이게 양당제의 폐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정치라는 건 합의에 이르러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사실 개헌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건 국회의원들 탓이에요. 특히 올해 있어서 개헌이 정치개혁 빼고 나서 5.18 정신 플러스 내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개헌의 취지를 담자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장동현 대표 도망갔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응하지도 않았어요. 결국에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소리쳐야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자각이 돼야만 그리고 정치권에서 40년이 된 87체제 이후에 이 헌법에 대한 오래 묵은 어떤 제도적 차원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것들은 인식을 같이 해고 가야 되는데 정책 이득 관계고 저는 최소한 이게 뭐 현직 대통령이 개헌노트에 연임한다 이런 좀 그 안드로메다 같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걸 의장이 얘기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장이 얘기하는 건 실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말꼬리가 되면 이게 논쟁이 안 돼요. 아니 왜냐하면 그렇잖아도 의심하고 청와대도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야당은 개헌 논의에 어떻게든 별로 들어오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많은데 자꾸 개헌 논의 문 앞에다가 이재명을 앞에 세워놓고 왜 자꾸 의심을 하는데 빌미를 주냐고.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은 사실 실언을 한 거라니까요. 대통령을 개헌 앞에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언도 페이퍼 보고 하나? 아니 페이퍼를 안 보고 했다니까요. 아니야 봤어. 아니 그러니까 페이퍼에 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는 공보 의장실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냥 그거는 저 제스처고요. 제가 그거는 보고 적힌 얘기냐 했더니 그 질문 자체는 원래 있었던 질문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제가 확인했고 믿은 게 아니라 저는 뭐 그게 사실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늘 의심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뭐 너 네 말 못 믿어 하면은 뭐 할 얘기가 없죠 뭐. 아니 근데 우리 정황상의 증거. 아니 근데 정황상 그런다 치고 그랬다 하면은 이제 국회의장이 잘못된 건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을 이번 개헌에 넣으려고 한 시도는 없었다. 그거는 의심이에요. 상상력이고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고 장관 대표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래 왜 자꾸 대통령을 개헌에다 넣어서 너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려고 그러지? 그 내용이 보이면 안 해주면 되지. 좋아요. 하여튼 그럼 이 논란은 여기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칩니까?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저는 영향이 크게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강원식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평상시에도 이거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서실장 얘기하면 이게 대통령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게 이 대통령이 이불 통제기 해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억지예요? 아니, 당연히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궁금해하고 야당이 요구하면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그런 얘기도 거예요. 못해? 제가 다른 얘기는 많이 잘하더만. 장소장님한테 소장님 앞으로 도둑질하지 말고요.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지 말고요. 뭐뭐 하지 말고요. 빨리 하세요.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도둑질 안 할게요. 이게 사실 아니 현직 대통령이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거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억지 같고 공소 취소도 제가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거는 조금 멈춰달라는 말을 뒤늦게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죠. 저는 그게 사실 간접적으로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공소 취소 이 부분은 빼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후보가 되면 공소 취소는 빼고 가겠다. 그러니까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들은 결국에는 대통령 교감하는 사람들은 이 공소 취소가 너무 충성 경쟁에 매달려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 없고 현직 대통령 연임 없다. 없어요? 이건 분명히 믿어도 없고요. 돼요? 저도 반대하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꺾였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나 뭐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치 않은 내용을 알 거예요. 그러기 당연히 안 한다 하죠.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초처럼 60% 70% 넘나드는 상황이 계속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안 할 거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지금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저렇게 하겠죠. 당연히 지금 벌써 이미 꺾여서 이게 예전 초기에 1년차 초반기처럼 65, 70이 나갈 만한 확실한 모멘텀도 별로 없고 지금 하는 게 보면 부동산 문제 있죠. 그다음에 주식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전당대회 한다는데 뭐 그냥 자기들끼리 엄청 싸우죠. 뭐 신천지 얘기까지 나오죠. 이런 상황이니까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개헌 연임, 대통령 연임 이건 완전히 그냥 폭락하는 겁니다. 그냥 지지율 5% 빠졌을 거예요. 네,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 때 네. 대통령의 픽인 김민석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왜 여쭤보냐면 유시민 작가가 정계 개편 얘기했잖아요. 개헌하려면 어쨌든 40석 모질라니까 정계 개편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말이 맞잖아. 그럼 유시민 작가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통령 쓴소리해야 된다. 정청래 뽑아라. 이 스토리잖아요. 정청래에게 유리해요? 저는 더 유리할 거라고 봐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픽을 했는데 명픽을 했으면 좀 조용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도 본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 네. 그냥 대통령 얘기하고 정청래만 까는 거야. 그다음에 난데없는 반명, 신천지, 분열주의자. 이거 민주당 지지자나 민주당의 당원들이 잘 모르는 단어야.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반명이야 혹시 언론에 많이 나니까 모르겠어요. 명청대전하고 이러니까. 근데 뭐 신천지나 분열주의자 이런 얘기를 민주당 당원들도 잘 모르는 얘기일걸. 근데 그걸 막 그냥 핵심 이슈로 들고 나오고. 그러니 김민석이가 되면 대통령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본인 당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자기 얘기가 없잖아 하나도. 그래서 나는 선거 전략도 엄청나게 실패했다. 초반기 전략이.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연임 문제 얘기는 민주당의 그 이른바 정통 당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당한 지 오래된 당원들. 이 입당한 지 오래된 당원들은 유시민 얘기에 상당히 고개를 끄덕일 가능성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그 지난번에는 뭐 정계개편 얘기하고 뭐 조국혁신당 얘기도 했지만 정청래 대표가 되면 오히려 열린우리당식 창당을 고민할 수도 있겠지. 대통령이. 왜냐. 당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친명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150명 정도는 정리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완전히 빈집 놓고 다 나오는 열린우리당식 창당을 고민 안 할 수 없겠죠. 네.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되면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이재명발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김관영 지사라든지 이분 무소속으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른바 중도 보수 정도의 또 나름 개혁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분들 뭐 최근에 의원들하고 골프 치자고 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도 뭐 뭔가의 생각이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골프하고 한번 치자. 그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뭐 접점이 없잖아요. 예? 네. 갑자기 신성범, 김태호 이런 의원들하고 골프를 치자는데 그 의원 지역구에 무슨 특별한 무슨 요즘 말하는 뭐 반도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럼 저는 그런 연결들까지 좀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 이거죠. 네. 이 부분이 전당대회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럼 네. 요거 여쭤볼게요. 네. 장동혁 대표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이거 안 한다라고 입으로 얘기해라라고 계속 요구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은 안 하고 뭐 우리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대통령이 하는 게 맞아요? 뭐 대통령이 뭐 굳이 저는 이런 연임 문제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차 꺼내는 것 자체가 이슈를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기자들 많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지금 브라질에서? 그거는 비서실장이 얘기한 걸로 알아요. 그러겠죠 뭐. 그걸 설명을 본인 문제인데 그렇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프레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공소 취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이미 헌법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장동혁 대표는 첫 번째는 메신저가 오염이 돼서 그의 말에 힘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아니 그래도 길을 살려줬잖아요. 아니, 기 살리는 게 야, 내가 아니라- 맞잖아 막 이렇게. 그냥 조금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러면은 100 몇 석이에요? 국민의힘 106석인가? 105석인가? 109석. 109석 됐구나. 110석 아니에요? 110석에서 최근에 누구 뭐 하여튼 나간가요? 110 하여튼 석인데. 109석에서 10석이면 권성동 의원. 본인들이 개헌 조지선을 가지고 있는데 내줄 거냐고요. 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깃장 놓는 거라서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저는 선거의 의미에 있어서만 저는 좀 김철근 우리 총장께서 말한 거에 동의하는 부분들은 이번 선거가 이재명 정부가 정청래 대표와의 함수관계에서 그 정청래 지도부가 다시 들어온다면 열린우리당까지 창당하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일견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청래 지도부가 다시 들어서면 사실 이재명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되는 그렇게 거예요. 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뒷받침 잘한다고 오늘도 막 왜 얘기하는데. 그러냐면 왜 정청래 지도부가 들어오면 식물 정부가 되냐면 정부의 가장 큰 결정권은 정책도 있지만 인사예요. 인사를 개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읽혀요. 유시민 씨의 얘기를 보면 인사에 대한 불만이 꽤 커요. 네. 그 인사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건 본인의 허락을 아니면 본인의 조언을 안 듣고 왜 자꾸 남의 집 사람들 데려다가고 우리 사람 안 챙기냐 이 얘기를 여러 번 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내가 조국 장관도 말이야 전화해서 하고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뭔가의 서운함과 인사에 대한 문제점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패망한다는 게 그 근간 인사라서 정청래 지도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인사 문제는 거의 윤허를 받아야 될 거예요. 사사건건 정청래 지도부가 보이콧해 버리면 정부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정책이나 입법 분야야 뭐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하면 되는 부분이겠으나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전당대회가 뭐 연임론이 이 크게 들어가서 판을 흔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 구도 자체를 당원들이 깨닫기 시작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냥 정청래 대표는 사주를 마음대로 하려고 노조 투쟁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좋습니다.